자, 돌림힘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총합이, 돌림힘의 합이 전부 다 0이다. 자, 그러면 막대 위에 물체 A라는 물체가 있고 또 이쪽에 어느 위치에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질량을 M1, 이것은 질량을 M2라 그러고 막대 있죠? 이거는 질량을 M3라 그러고 막대라고 하는 거는 밀도가 어떤 거냐면 균일하다. 막대의 밀도가 균일하므로 질량 중심에 모든 질량이 모아져 있다고 가정하자라는 거라서 막대에다가 점 찍어주시고 M3G만큼 중력이 막대를 잡아당기는구나. 자, 그다음 위에 A에 가서 처음이니까 한번 써줄게요. 자, A라고 하는 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겠죠. M1G.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A는 정지해 있는 이유는 막대가 A를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 그래서 A도 막대를 아래로 밀겠죠. A가 막대를 밀어내는 것도 M1G. 자, B에 가서도 똑같이. 자, 지구가 B를 잡아당기죠. M2G.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정지해 있는 거는 막대가 B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고, 그래서 B도 막대를 아래로 밀어내죠. 그래서 너는 M2G.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여기 정지하는 이유는 받침대가 있죠, 밑에. 이거 받침대인데. 그래서 받침대가 막대를 위로 밀어 올리는, 이건 F0라고 적어줄게요. 그런 수직항력이 존재해서 막대만 보시면 돼요. 이제 따라서 이거 문제를 풀 때에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힘점을 표시하고 받침점을 표시할 건데 힘점과 받침점을 분명하게 표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막대를 보니까 힘인 점이 지금 4개거든요. 4개라서 이거에 이제 맞춰서 이제 방정식을 이제 2개를 적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막대에 작용하는 힘. 위로 작용하는 거는 F0 하나밖에 없지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M1도 있고 M2도 있고 M3에서 모두 더한 것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 같다. 두 번째는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돌림힘의 합이 0이구나. 그래서 너가 지금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고 구조물이 안정하구나. 균형을 이루고 있구나에 들어가는 거라서 돌림힘을 구할 건데 돌림힘은 어떻게 구하냐면 증명은 이따가 할 거고 왜 그렇게 구하는 건지 이거 회전하는 축을 잡아야 되는데 막대가 이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소처럼 움직일 거거든요. 만약에 균형이 안 이루어져 있다면 그래서 이 회전축을 이 받침점 여기를 이제 만약에 균형이 깨지면 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이제 막대가 움직인다, 회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주면 이거를 회전축으로 잡아준다면 회전축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R1이라 그럴게요. 회전축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 이거 R3라 그럴게요. 회전축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 이거를 R2라고 해준다면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하는 축으로부터 힘점까지의 거리 R1 곱하기 힘 해주면 돼요. 자, 수학적 증명은 조금 이따가 할 거니까 일단 M1G 그래서 돌리는 힘이 작용하는데 R1 곱하기 M1G라고 하는 거는 막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힘에 해당한다. 그러면 3하고 M3 이것에 해당하는 힘은 막대를 반대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고 R2 곱하기 M2G도 막대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인데 서로 균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양쪽의 돌림 힘이 서로 크기가 같아서 그래서 R1 곱하기 M1G는 R3 곱하기 M3G 이 값하고 R2하고 M2G 더한 것이 서로서로 크기가 뭐하다? 같아서 균형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요거 두 가지 방정식 가지고 우리가 토크나 돌림 힘이나 구조물의 안정이나 이런 걸 다 설명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만족하면 구조물의 안정 또는 뭐 평형. 자, 한 번 더 다른 예시로 막대가 구조물이 끈에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물체를 매달아 놨다. 이쪽에 뭐 A라는 물체, 너는 M1. 여기다가도 내 물체를 매달아 놓을 수 있죠. 여기는 B라는 물체, 너는 M2. 자, 막대라고 하는 거는 질량이 M3다. 이런 유형으로 나와져 있을 때는 힘점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제 막대만 보면 되니까 우리 막대에다가 표시할게요. 힘점을. A가 막대를 잡아당길 거여서 점 찍어주고 M1G만큼 잡아당기고 B도 막대를 잡아당기겠죠. 그래서 너는 M2G구. 지구가 막대를 잡아당기겠죠. M3G인데 M3? 단 여기에서 밀도가 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막대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질량 중심에 있다. 질량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간격이 서로 어떻게 막대의 한가운데가 질량 중심에 해당하겠죠. 다시 막대에다가 힘을 지금 표시했는데 힘이 지금 아래로 3가지의 힘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가 R로 가지 않는 이유는 끈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텐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또 적을게요. 1번은 R자임이 합이 0인 거, 그 다음 돌림임 합이 0인 것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막대만 보고 이제 적으시면 돼요. 막대의 힘이 지금 4가지가 있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텐션밖에 없어서 아래쪽으로의 힘은 M1도 있고 M2도 있고 M3도 있다. 요거 하나 적으시고 R자임의 합이 0인 거. 두 번째는 이제 돌림임의 합이 0인 거를 적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전하는 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회전하는 축은 힘점 4개 중에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회전하는 축이다. 여기를 회전하는 축이고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로 돌든가 아니다 시계로 돌든가 왔다 갔다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만약에 균형이 깨진다면 자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이게 R1이라고 하고 여기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R3 여기는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R2라고 한다면 돌리는 힘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 곱하기 힘 해주면 되기 때문에 자 R1 곱하기 M1의 G를 해주는 것은 이 돌림 힘은 어디로 돌아가게 하느냐 그러면 얘는 RF를 해주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저 막대가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울어지도록 만들어주는 힘인데 오른쪽에 R3 곱하기 M3G하고 R2 곱하기 M2G라고 하는 거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힘이어서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랑 저쪽에 R1, M1 힘이랑 서로 균형을 이루겠구나. 따라서 이것과 오른쪽에 있는 R3에다가 M3G 값하고 R2에다가 M2G를 하는 값이 서로 균형을 이루겠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식 두 개를 가지고 각각 작용하는 텐션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간격 R2라든가 나머지 조건이 다 있다면 여기에서 문자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산수를 풀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요. R자임이 합이 0이고 돌림 힘의 합이 0이구나. 그래서 균형이고 평형이구나. 그리고 표시할 때 무엇을 꼭 분명하게 표시해줘라. 힘점과 받침점이 어디인지 또는 회전축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다 어디에다가 전부 다 표시를 해라. 막대 있죠? 막대에다가 모두 다 한꺼번에 표시를 해야 또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R자임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여러 가지 물체에 있는 힘을 다 더하고 빼면 안 되죠. R자임이라고 하는 거는 합력을 구한다 라고 하는 건 하나의 물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기를 할 때 합력을 구할 때 구하는 거니까. 자, 이제 토크를 계산할 때는 누가 있냐면 회전축하고 힘점까지의 거리가 있거든요. 이거 R벡터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느냐면 회전축이 있으면 회전축하고 여기가 손잡이가 힘점이죠. 내가 힘을 주는 힘점에서 회전축까지 수선을 내려서 그래서 그 길이를 우리가 R의 크기라고 하고 회전축에서 힘점까지의 그 방향을 R벡터라고 불러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회전축에서 힘점까지 간격 회전축에서 힘점까지 간격이 R 8의 길이라고 부르는 회전축에서 힘점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그 거기까지 회전축에서 힘까지의 방향을 R벡터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놨는데 R벡터랑 F벡터가 서로 나란한 경우 그러면 내가 이거 문이에요. 위에서 본 모습인데 문이 이와 같이 힘을 주게 되면 이 가처럼 힘을 주게 되면 문이 회전하지 않죠. 정지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힘을 아무리 줘도.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는 R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힘도 있는데 R도 있고 F도 있고 둘 다 있는데 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뭔가 여기에 더 해줘야 되겠구나. 수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움직임이 없을 거니까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토크가 0이구나. 두 번째. 자, 두 번째 그림도 여기도 돌림 힘을 구할 건데 여기 R벡터 있어요. 그래서 R 곱해주고 F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스듬하게 힘을 주게 되면 움직이긴 하죠. 회전은 해요. 이렇게 회전은 하는데 내가 가해준 힘 F라고 하는 힘이 회전은 하죠. 그런데 내가 준 힘이 저 물체에 전부 다 돌리는 힘으로 가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힘의 분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해하느냐. 운동하는 방향, 현재 그 운동하는 속도 방향하고 얘 점 찍어주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FY라고 하는 힘이 있으면 얘는 X 방향으로 R벡터랑 나란한 방향의 힘이 두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거의 합력이 F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힘을 분해를 이렇게 했어요. FX하고 FY로 분해를 했다. 다시 한번 그려주면 이렇게 이제 F가 있었는데 그리고 R벡터하고 F벡터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FY라고 하는 거는 사인을 써주면 되죠. 너는 F에다가 사인을 써주면 되고 너는 F에다가 코사인을 이제 써주면 되겠구나.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고, 돌리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물체를 돌려주는 힘은 저 F가 다 작용한 것이 아니라 FY만 운동하는 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돌리는 힘은 이와 같이 구하는 거고요. 같이 써주면 F에다가 사인을 곱해주면 되는 거구나. 이게 돌림 힘의 일반적인 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에 걸 다시 한번 봐주면 위에 있는 거에서 R벡터랑 F벡터는 좀 나란하죠. 사인값 들어가줘야죠. R하고 F벡터의 사이값 사인이 0도여서 0도는 0이죠. 그래서 0으로 나오는구나. 단위는 길이하고 힘이어서 뉴턴하고 미터에 해당하고 에너지 줄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만약에 내가 수직으로 힘을 줬다라고 하면 R벡터하고 F벡터하고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이죠.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굳이 안 써도 괜찮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 돌림 힘이라고 하는 거는 R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느냐? F를 해주면 돼서 그냥 R하고 F의 크기를 곱하면 되고, 돌아가는 거는 이렇게 문이 이렇게 회전하겠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구나.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R'의 합은 0이고, 두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토크의 합이 모두 0이어서, 그래서 저 구조물은 안정이고, 구조물은 평형이구나.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 그리고 막대하고 실의 질량은 무시하라 그랬고, 현재 수평으로 평형 상태고, 위아래로 가는 것도 없고요, 돌아가는 것도 없어서 평형이다. 그러면 두 개를 만족해야 되죠. 두 방정식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문제 풀이할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힘점을 잘 표시해야 돼요. 힘점과 받침점. 그리고 이제 돌리는 힘을 찾아야 되니까. 자, 점 찍어주시고 위쪽으로 힘이 있죠. 받침대가 받쳐주는 힘이 있고 여기는 실이 들어주는 힘이 있죠. Q. 그래서 우리가 힘은 하나의 물체에만 표시할 거야. 그래야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을 합해주면 R점이 0인지 또는 돌림 힘이 0인지를 구할 수 있어서, 자, 위로 작용하는 힘 했고요. 아래쪽으로는 얼마가 지금 작용하고 있느냐? 그러면 30N이 지금 잡아당기고 있고, 원래는 막대기 질량도 여기다가 써줘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막대하고 실은 질량을 무시하라 그래서 무시임으로 안 쓰는 거다.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체에 지금 막대에다가 표시하시면 되는데 힘을 지금 3개를 찍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 나면 회전축을 잡아줘야죠. 회전하는 축. 그걸 그 회전축을 중심으로 팔의 길이 해서 R, F 하시면 우리가 돌림 힘을 구할 수 있고, 보다시피 축으로부터의 거리, 이건 R 벡터죠. 그거랑 F 벡터죠. 이런 식으로 해서 R과 F 벡터가 지금 보다시피 다 직각이어서 사인은 전부 다 90도에 해당하죠. R과 F의 벡터가 전부 다 90도에 해당하므로 굳이 안 써도 된다. 자, 1번. R점이 0인 것부터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위쪽으로는 P라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Q라는 힘이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30이 있어서 서로 균형이다. 자, 두 번째는 축은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if 30N이 있는 데가 이제 회전축이다 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R이죠. R 벡터고 오른쪽으로 또 요게 이제 R 벡터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R, F 할 거니까 이 막대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회전하게 하는 힘이고 오른쪽에 이제 Q에 의한 돌림 힘은 R, F이므로 요 R, F, 즉 R과 Q를 곱한 값은 막대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는 힘인데 서로 균형이어서 정지 중이구나. 돌아가지 않고. 따라서 1m 곱하기 반드시 미터 곱하셔야 돼요. 센치 곱하면 안 되고 너는 FP이고,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막대를 반시계로 돌려주는 거는 2 곱하기 FQ이다. 자, 그래서 방정식 두 개죠. 그래서 FP라는 것과 FQ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FP는 20N이고 FQ는 10N에 해당한다. 자, 한 번만 더. 이제 두 번째 연습을 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R자임의 합은 얼마냐면 0이고 두 번째 돌림 힘의 합은 0이다. 이거 그래서 물체가 균형이다. 수평을 유지라고 하는 거는 요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풀 때 문제 푸는 방법은 있잖아. 점을 잘 찍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이라고 하는 건 힘점, 그 다음에 받침점을 잘 표시하시고 끈이 있으면 텐션도 잘 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회전하는 축이 어디인지를, 회전축이 어디인지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회전축은 힘점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꼭 힘점이 아니어도 돼. 근데 힘점 아닌 대로 해주면 계산하는 항 자체가 늘어나니까 불편하니까. 자, 받침대가 얘를 떠받들고 있죠. 너는 FP라고 해주고 받침대가 떠받들고 있죠. FQ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중력이 잡아당기죠. 2kg이 막대기를 누르죠. 20N. 자, 또 막대기 자체 질량도 있죠. 너는 얼마냐면 40N이고 막대기 밀도가 균일이야 라고 하는 거는 저 막대기의 질량은 어디에 있느냐? 전체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의 한가운데 질량 중심에 막대기의 무게가 거기에 힘점이 거기에 위치한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힘점을 다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1번. 자, 위로 가해지는 힘이 누가 있냐면 FP 더하기 FQ를 하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힘은 지금 60이거든요. 뉴턴이라서 적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돌리는 힘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회전축을 잡아야 되거든요. 회전축 이번에는 제일 왼쪽으로 잡을게요. 그래서 if야. if 여기가 돌아가는 회전축이라면 건데 여기는 r이 얼마냐면 3m에 해당할 거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r이 얼마냐면 4m에 해당할 거고 마지막 여기까지 6m에 해당할 것이므로 자, 그 다음 여기는 R, F 해주면 시계 방향으로 막대가 R, F 해주면 시계 방향으로 막대가 이것은 R, F 해주면 반시계로 돌아가는 것이라서 두 돌림 힘이 이제 균형이다. FQ부터 먼저 적어주면 FQ는 4 곱하기 FQ라는 돌림 힘과 3 곱하기 40이라는 돌림 힘과 그 다음에 6 곱하기 20이라는 돌림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FP하고 FQ하고 값을 구할 수 있어요. FP는 20N이고 너는 10N이구나. 수평을 유지하고 가속도는 10이고 밀도가 균일이니까 한가운데 질량이 전부 다, 무게가 전부 다 있다고 가정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저 막대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고 두 번째, 막대의 돌림 힘의 합은 0이구나. 이거 가지고 푸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 때 힘점을 잘 표시하시고 회전하는 축이 어디인지 잘 표시하고 R 벡터 잘 표시할 것, R의 크기를. 우리가 이쪽을 우리가 회전하는 축이라고, 여기를 회전하는 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힘을 다 표시할게. 여기는 지금 떠받드는 거죠. 위쪽으로 떠받드는 거는 FP이고 위쪽으로 떠받드는 거는 F0에 해당하겠죠. 이와 같이 떠받들고 있다 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물체 2kg이 누르는 거죠. 너는 20N으로 누르고 있다. 힘 4개를 다 표시했고 우리가 막대를 보는 거예요. 막대에 지금 힘점을 4개나 표시했고요. 그것에 의해서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1번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F0하고 FP하고 두 가지가 있고 아래로 작용하는 거는 60N밖에 없구나. 돌림 힘을 할 건데 그러면 R 크기를 알아야죠. 여기까지 R은 얼마냐면 4m. 자, 그 다음 여기까지 R은 얼마냐면 여기는 7m에 해당하므로 4 곱하기 40 한 것 하고 그 다음에 7 곱하기 20을 하는 것이 회전축으로부터 저 FP까지가 문제 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6. 그로 인한 돌리는 힘은 시계 반대 방향이죠. 돌릴 거고요. 돌리는 힘하고 7m에 의한 돌리는 힘은 시계 방향으로 갈 거니까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그래서 6 곱하기 FP를 넣어주시면 되고 두 개를 가지고 두 개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F0하고 FP를 구할 수 있어서 너는 10N이고 너는 50N이구나. 이와 같이 문제를 푸시면 자, 5번으로 가서 수평을 유지하고 가속도가 10이고 밀도가 균일 그러면 막대의 질량은 한가운데 질량 중심에 막대의 질량이 있다. 막대가 30이므로 이거 10으로 하고 여기다가 너는 300이구나 라고 점 찍어 주시고 따라서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R자임은 0이고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토크의 합은 0이구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니까 문제를 풀 때 점을 잘 찍으시고 힘점, 받침점, 그 다음에 축이 어디인지 그리고 R의 크기를 잘 구하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하다. 먼저 힘부터 다 표시할 건데 그래서 A라 그럴게. 너는 FA, 너는 FB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제 철수가 있어가지고 철수가 아래쪽으로 이제 막대기를 누르죠. 철수 질량은 얼마인지 몰라서 가속도 10이니까 너는 10x라고 적을게요. 힘 모두 다 표시해서 막대기의 힘 4개 다 표시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또 예쁘게 쓰면 되죠. 자 1번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1번 자, 위로 있는 힘 2개랑 아래에 있는 힘 2개여서 FA 더하기 FB를 한 것은 10x 더하기 얼마냐면 300이야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돌림 힘 평형을 적을 건데 돌림 힘 평형을 적으려면 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쪽을 A 지점을 우리가 회전하는 축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if 한다면 이제 간격이 나와줘야죠. 자, 막대의 길이가 얼마냐면 12m의 막대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요 가운데 지점, 막대의 무게는 한 가운데 있는 거니까 2, 2, 2, 4, 2 이거죠. 2, 4, 2, 2, 2여서 길이를 지금 다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돌림 힘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이것을 회전축으로 잡아주고 철수는 RF를 해주면 시계 방향, 또 막대기도 RF를 해주면, 근데 저 끝에 있는 B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밑에다가 식을 적을 때, 자, 철수가 막대를 돌려주는 힘은 2 곱하기 10X에 해당할 것이고, 그 다음 막대기 무게 있죠. 300N이 돌려주는 힘은 4 곱하기 300에 해당할 것이고, 자, 그것은 이 B 있잖아요. FB가 반대로 돌려주는 힘과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는 8이죠. 8 곱하기 FB에 해당한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A의 힘은 여기 써 있거든요. FA가. 여기 FA 대입해주면 되죠. FA가 얼마냐면 600 대입하면. 자, 그래서 FA는 문제에 써 있고요. 여기 600이라고 써져 있어서 너는 600N이라면 FB하고 X 두 개가 이제 미지수인데 그러면 FB는 300이고요. 철수의 질량은 60kg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12번. 자, 여기도 평형이라고 되어 있고 균일이라고 되어 있고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막대에 작용하는 모든 알짜임의 합은 0이고 토크도 0이다. 합치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푼다.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점을 잘 찍으시고 무슨 점이냐면 힘점 그 다음에 받침점 잘 표시하고 아래 크기를 잘 측정하시면 된다. 자, 점 찍어주시고 위쪽으로 F0의 힘이 내가 작용하고 있고 P에서도 위쪽으로 FP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2kg이 지금 누르니까 자, 밀도가 균일하다라고 하는 거는 한가운데 질량 중심에 막대기 질량이 있구나. 자, 전체가 5m이므로 요만큼은 얼마냐면 2.5m의 거리가 해당하겠다. 또 그 다음은 얼마냐? 여기 4m니까 여기는 이제 1.5m에 해당하겠죠. 간격 자체가. 나머지 또 얼마냐? 이거는 1m에 해당하겠죠. 간격을 일단 다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회전하는 축은 이제 아무데나 잡아도 돼요. 아무 점이나 잡아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왼쪽 여기를 우리가 회전하는 축이다. 여기를 회전하는 축이다 라고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RF를 이제 R자인 평형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막대기를 보는 거예요. 막대기에 지금 힘을 4개나 표시했으므로 그 4개의 힘이 R자임이 0인 거. 위로 작용하는 힘은 누구냐면 F0가 있고요. F0 더하기 FP는 아래쪽으로 힘은 지금 40N이 있는 거죠. 자, 처음에 막대 무게에 의한 돌리는 힘, 그 다음 2kg에 의한 돌리는 힘 두 개를 먼저 적으면 밑에 이거는 1번이고요. 2번 돌림 힘 평형 적을게. 그러면 2.5 곱하기 얼마냐면 20. 그 다음 저 2kg에 의한 돌리는 힘은 5 곱하기 20이죠. 그리고 나서 저 FP에 의한 돌리는 힘은 RF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 FP에 의한 돌림 힘, 즉 얼마냐면 4 곱하기 FP와 같다. 식 두 개가 나와 있으므로 F0는 그러면 2.5, 너는 37.5 뉴턴 이와 같이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와 같은 문제가 남아져 있을 때 A 줄에 걸리는 힘과 B 줄에 걸리는 힘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여기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이 지금 현재 10N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가 정지해 있는 이유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똑같은 크기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누구에 의한 힘이냐? 이거 A에 의한 힘이죠. FA. 그 다음 B에 의한 힘이죠. FB가 있어서 FA와 FB의 합력에 의해서 FA, 그다음 FB의 합력에 의해서 10N이 나온 거죠. 각도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몇 도냐면 30도죠.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값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FA는 5 루트 3. 너는 얼마냐면 5. 그래서 5N과 5 루트 3으로 바로 문제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다시 힘점이 이렇게 있으면 비스듬하게 힘을 주게 되면 그 힘 중에 이 Y 벡터 있죠? FY, 저 힘의 Y 성분만 저 물체를 회전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거구나. FX라는 건 영향을 주지 않았다. 토크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F에다가 코사인 30도 해주시면 되고 FY는 F에다가 사인 30도야 라고 써주시면 되죠. 이와 같이 해서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게 50N인데 요것을 우리가 R 벡터라고 하죠. 요거는 R 값이다. 30cm인데 cm를 넣으면 안 돼요. 0.3m이다. 이게 이제 R에 해당하는 크기고
따라서 토크는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R 벡터와 F 벡터 사이각에 해당하는 거라서 R은 0.3m 곱하기 힘은 얼마냐면 50이죠. 50이다. 그래서 없어지고 53 얼마냐면 15N 미터예요 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23번 문제. 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자, 여기에 100N이 있는데 그런데 얘가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위쪽 방향으로 또 다른 힘이 100N이 있어서 그래서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구나. 저 위쪽 방향으로 100이라고 하는 힘은 누가 작용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쪽에 A가 있는 거죠. FA도 있고요. 오른쪽에 누구도 있냐면 FB도 있어서 A하고 B의 합력이 100N이 나왔구나가 되는 거라서 FA는 크기가 얼마냐면 50√3이고 FB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50N에 해당하겠다라고 그냥 바로 간단하게 구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에서 균일한 막대 그러면 막대의 질량 500N은 어디 있냐면 중심에 저 막대기 질량 중심에 한가운데에 있구나 이런 뜻이고 막대기 한가운데니까 막대기가 5m이므로 요만큼은 얼마냐면 0.5m에 해당하겠다라고 좀 표시는 좀 살짝 해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점 찍어주고 물체가 또 매달려 가지고 있죠. 얼마의 물체 200N이 또 매달려 가지고 있구나. 여기는 이제 회전하는 축이니까 이거 회전축으로 잡아주고 이쪽은 자, 여기에 또 텐션이 있죠. 텐션이 있는데 텐션은 지금 비스듬하게 있지만 그 비스듬하게 있는 힘을 우리가 나누어서 그래서 텐션 Y하고 이쪽에 텐션 X로 나누어서 우리가 분력을 구해서 할 수 있겠다. 세타가 이제 30도 나와서 FY라고 하는 거는 T에다가 사인을 써주면 되죠. 사인 세타 30도를 넣어주시면 되고 텐션 X라고 하는 거는 T에다가 코사인 30도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물체에 지금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기가 왼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막대기에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F라고 한다면 FX 방향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크기가 모여서 같아서 1번 FX라는 힘이랑 TX라는 힘의 크기가 서로 똑같겠구나. 그래서 좌우 방향으로는 정지구나. 자, 그 다음 위아래쪽에 보시면 이 회전축에서 위쪽 방향으로도 이제 FY가 존재해서 따라서 이 회전축이 가해지는 힘은 어느 쪽이냐면 실질적으로는 대각선 방향이겠죠. F 회전축이 가해지는 거는 그것도 XY로 나눈 다음에 따라서 두 번째 위쪽으로 작용하는 지금 막대기만 보는 건데 막대기에 작용하는 좌우의 힘은 X벡터의 힘은 지금 위에다가 썼고 여기 1번에다가 두 번째는 Y벡터 자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 FY 위쪽으로 작용하는 건 텐션 Y여서 FY하고 텐션 Y를 더한 것하고 아래쪽으로 있는 힘은 700이죠. 700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건 이제 R자임 0을 지금 적어준 거고요. 세 번째는 돌림 힘이 0을 적을 건데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if 가정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간격을 봐야죠. 회전축이면 여기까지 간격 2고요. 그 다음 R벡터 봐야죠. 2.5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R벡터 저기까지 이제 5m니까 그래서 물체에 의한 돌림 힘은 어디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막대기 무게도 시계 방향 돌아가서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 적어주시면 2 곱하기 200 하면 되죠. 더하기 2.5 곱하기 500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저 끝에 있는 텐션 있죠. 장력이 못 가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힘이 있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저것은 5m 곱하기 TY를 대입해서 이거는 돌림힘 평형이니까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텐션은 얼마 나오냐? 텐션은 660N 이렇게 나옵니다. 텐션 Y는 얼마냐면 330이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